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멋진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강사 이용주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또 쑥스럽네요. 박수도 없고, 환호도 없고. 네, 이거 뭐 효과음 같은 거 못 넣죠. 라이브라서. 네, 어쨌든, 지금 수도권은 코로나 지금 4단계가 어제부터 발효가 됐기 때문에, 뭐 부산이나 이런 쪽은 모르겠지만, 지금 수도권은 강사 외에는 강의장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라이브로 강의를 하게 됐고, 그린그룹은 그래도 정말 빠르게 발받쳐가지고 어제 바로 시간표를 교육부에서 바로 작성해서 바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교육의 힘이고 그린그룹의 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몇 분께서 이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라이브로서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하고 나중에 진짜 원하는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같은 시기에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두절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가 성공의 8단계입니다.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일단 성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성공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 무슨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뭐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런 성공을 알았지, 뭔가 우리가 평범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실 입에 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8단계 용어들이 다 어색하고 안 해본 것들이에요 사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 속에서는 하고 있었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용어로 담으면 굳이 어색하지만. 그래서 일단 쭉 써놓고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8단계를 일단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꿈과 목표 설정이다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결의, 결단. 세 번째 명단, 작성. 네 번째 준비된, 글씨를 조금 더 이쁘게 쓸까요? 다섯 번째 show the plan. 여섯 번째 후속 조치. 일곱 번째 상담. 여덟 번째 복제. 이렇게 8단계가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8단계입니다. 이게 NR 커뮤니케이션에서 단순하게 뭔가 시스템이다 해가지고 내려온 것만 해도 사실 20년이라는 시간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A사로부터 시작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에서 거의 한 70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세월도 많이 바뀌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전통이라는 거는 그런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바뀐다는 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부분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바뀐 게 없어요 사실. 약간의 방식이나 방법적인 부분은 뭐 우리가 지금 보이는 모든 물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시스템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바뀐 게 없다라고 보시고, 그러면 내가 바깥에서 이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만나셨을 때 뭔가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하시려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런 분들께서도 분명히 7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8단계로 정립된 거는 이유가 있고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내 생각을 조금 버리시고 따라가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방법에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쭉 그냥 스폰서님들과 함께 미팅하시면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제 소개를 너무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방송을 사실 대부분 저희 그린그룹에서 아시는 분들께서 보실 수 있겠지만, 또 어쨌든 녹화를 해가지고 이걸 또 누군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자면, 전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이마트에서 한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이마트 근무하면서 이 사업을 부업으로 2년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업으로 지금 한 8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략 10년 정도 시간이 됐는데, 사촌 누나가 핸드폰 그냥 하나 바꿔달라고 해서 이 사업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핸드폰 하나 바꿔달라니까 그냥 쓰기만 시작했는데, 이 강의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기초사업 설명회라는 NR 커뮤니케이션의 브리핑을 들어보고 나니까 통신이라는 아이템이 괜찮다. 근데 영업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통신이라는 아이템이 놓치기엔 너무 아깝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아이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도,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도 어쩌면 이 시스템 안에서 성공이라는 걸 한번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이 성공의 8단계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를 조금 느끼기 시작하니까 지금 10년 정도 된 시점에서는 전혀 이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껴들었는데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입니다. 꿈과 목표 설정. 꿈이라는 게 좀 어색한 단어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뭐 연배가 천차만별이실 텐데, 사실 요즘 20대 정도만 해도 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벌써 초등학교 때 벌써 10년도 넘게 전부터 꿈이라는 단어를 거의 잊고 살았거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사실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유튜브나 이렇게 발달된 인터넷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접하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일찌감치 접하면서 꿈을 잊고 현실에 그냥 맞춰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뭐 살아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돈도 벌어야 되고 해야 될 것들 많고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고 꿈을 잊을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들은 적어도 이 사업에서 성공이라는 걸 하려면 좀 꿈을 꾸셔야 돼요. 그리고 꿈을 꾸셔야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아직 반 평생도 아직 살지 않은 제가 하기에는 좀 어색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꿈을 꿔야지 진짜 인생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해봅니다. 처음 요즘 들어서. 그래서 꿈이라는 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라이트 형제라는 비행기를 처음 만드신 라이트 형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타고 다니는 비행기 시초가 이제 라이트 형제인데, 이 라이트 형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꿈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냥 꿈을 쫓기만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거죠. 바보처럼 보여도 좋을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 우리들이 어쩌면 꿈이라는 거를 좀 잊고 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꿈을 쫓다 보면 사실 현실이랑 갈팡질팡 이렇게 재게 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현실로 가고, 꿈을 쫓는 사람들은 다시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힘듭니다. 요즘 가끔씩 드라마처럼 우리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성공 사례담, 예를 들어 폴포츠가 됐든 뭐 요즘 이제 어떤 매체에서 나왔던 정홍일 님이라고 해서 이제 락커인데 가수의 꿈을 접지 않고 40 중반이 돼서야 이제야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 전까지는 지금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하시는데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많은 그런 질타를 받기도 하고,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약간 현실적인 충고 이런 것들도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좋다면 사실 꿈은 된 겁니다. 내가 좋으면 되지. 내가 만족하고 내 인생에 내가 행복을 느끼면 사실 그만인데, 너무 현실적인 부분에 주변 사람들의 의식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유독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뭐 비단 우리나라 사람들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라이트 형제는 꿈을 쫓기만 해도 남들을 눈에 바보처럼 보여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내가 좋으면. 여러분들도 사실 이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이 주는 가장 큰 비전 중에 하나가 이 꿈이라는 걸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돈을 많이 뭐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잊고 살았던 꿈들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NR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큰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꿈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꿈은 그냥 꿈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언젠가는 어떻게든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아까 뭐 라이트 형제, 뭐 헨리 포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남들의 질타를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룬 겁니다. 예. 그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단순히 그 차이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애초에 성공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다. 뭐 이건희 회장님이나 뭐 그런 사람들. 물론 그렇죠. 그렇게 탁월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해내는 사람들은 사실 좀 있기는 해요. 우리 NR 커뮤니케이션 창업주이신 이세영 회장님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공, 아까 말한 성공이, 꿈이 꼭 그 정도로 뭔가 남들한테 보여져야만 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행복을 누려가면서 하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네,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행복을 찾는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디 그러시길 바라면서 진짜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동차부터 뭐 이런 모든 지금 뭐 전기부터 시작해서 핸드폰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한 것들 많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촬영해가지고 이런 시대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것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20년 전만 해도 누군가 생각을 했을까요? 30년 전만 해도 개인이 이렇게 한다는 걸? 자동차를 타고 400km 막 2, 300km로 달려가지고 부산에 하루 만에 도착한다는 걸 50년 전에는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누군가 꿈을 꿨기 때문에 달성이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그러면 뭔가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그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뤄나가는 것부터 하나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NR 커뮤니케이션은 100가지를 한번 적어보다 보다 말고 혀 짧은 소리가 적어보자 라고 하는 거죠. 100가지 꿈이라는 게 너무 안 꿔봤기 때문에 막연하니까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이 100가지는 또 100가지를 그냥 막연하게 적으면 못 적습니다. 그래서 또 4가지로 나눠요.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갖고 싶은 것. 대략적인 꿈이 이런 4가지 정도로 나누면 거의 되거든요. 여기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적고 싶은 분들은 이런 거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먹고 싶은 거 적으세요. 서영교 사장님 먹고 싶은 거 25가지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사장님은 이런 시크릿을 또 잘 하시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먹고 싶은 것은 적고 싶은 분이 적으시고 이렇게 100가지를 적어보는데 25가지씩 해서 100가지를 채워보는 겁니다. 이것도 근데 쉽지 않습니다. 처음 해보면 정말 어려워요. 그나마 가고 싶고 갖고 싶은 건 세계의 뭐 유명한 명소 우리나라만 해도 많고 그리고 갖고 싶은 거는 뭐 지금 내 눈앞에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내 집 뭐 이런 것들 적기 시작하면 의외로 이거는 50가지 정도는 금방 채웁니다만 진짜 꿈은 사실 이겁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거 이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직업이라는 개념이랑은 약간 달라요. 물론 직업이 꿈인 사람도 있겠죠. 내가 뭐 진짜 유튜버가 돼서 평생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꿈이었다. 이런 사람은 유튜버 자체가 직업이기도 하지만 꿈일 수 있습니다. 스트리머. 뭐 저 같은 경우는 만화가가 꿈이거든요. 그런 직업이기도 하지만 꿈인데 제가 생각하는 저의 꿈인 만화가는 뭐냐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개념이랑은 좀 달라요. 물론 그런 것도 하겠죠. 웹툰 해가지고 뭐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뭐 댓글도 달아주고 때로는 악플의 상처도 받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직업적인 느낌보다는 제가 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랑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또 좋아해주고 옛날에 제가 생일 선물로 그림 그려서 줬더니 제 친구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느꼈을 때 그때는 정확한 감정을 제가 표현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희열 같은 거, 뭐 카타르시스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걸 누군가 기뻐해 줄 때 저는 그런 걸로 어떻게 보면 행복을 찾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적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시면 돼요. 100가지를.
뭐 오래 걸리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내가 안 하던 짓을 좀 해가지고 했더니 하나둘씩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진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그거로 인해서 하나씩 뭔가 결과가 나오고, 설령 못 이루더라도 내가 바라는 거기 때문에 뭐 누가 못했느냐라고 해서 상처받지 않고, 그런 것들이 진짜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이게 너무 그냥 적으라니까 적고 하라니까 하고, 예. 이런 개념보다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라이브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어쨌든 강의장에는 녹화하시는 분과 강사 빼고는 이제 일단은 들어오지 못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예. 안타깝게도 그림 그룹만 이제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안 적히지만 한번 적어보고 한번 해보자. 근데 이거를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내가 솔직히 말하면 월급을 받고 NR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냥 L만 개통 하나만 해가지고 바로 내가 수당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대한 것까지, 정말 이룰 수 있을까 싶은 원대한 꿈. 뭐 디즈니도 그래가지고 월트 디즈니도 그래서 디즈니랜드를 만든 거고, 뭐 스티븐 스필버그 마찬가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원대한 꿈도 있지만 우리들은 이거를 꿈꾸기엔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단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이루는 성취감을 느껴보자는 겁니다. 뭐 이번에 NR 커뮤니케이션 마감을 끝났으니까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13일, 15일 되면 수당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달에 뭔가 일을 잘 하셨다면 수당이 나올 거예요. 5만 원일 수도 있고 10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5만 원이면 5만 원 형편에 맞게끔 내가 뭔가 나에게 주는 보상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적어 두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적지 마시고 다음 수당부터 적어가지고 하나씩 해보시는 거죠. 나한테 뭘 선물할까? 내가 노력한 대가로서. 단순히 그냥 다이소에서 싸구려 1,000원짜리 펜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갖고 싶었던 거면 다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러다 보면 점점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되고 싶은 것들이, 되고 싶은 내 직업 또는 이제 뭐 요리사가 됐든 내가 그런 것들이 생겨서 하나씩 이루다 보면 이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원대한 꿈도 내가 생각을 안 해서 꿈꾸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충분히 실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오실 거예요. 그리고 NR 커뮤니케이션에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수입도 늘고 조직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게 이 8단계의 시작인 꿈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100가지를 예를 들어 적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노트북, 제가 지금 노트북이 지금 망가졌으니까 노트북이 갖고 싶다, 사야지 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냥 적어놓기만 했어요. 모델도 없고 기간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노트북이 갖고 싶다. 그러면 이루어질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꿈은 일단은 시각화를 하시고 눈에 보이는데 노트북 뭐 내가 갖고 싶은 모델을 뭐 프린트를 뽑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캡처를 하든지 그래서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시각화를 시킨 다음에 반드시 기간을 설정하시는 겁니다. 기간. 그게 이 목표입니다. 목표. 기간만 설정되면 돼요. 그러면 진짜 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망상, 그냥 생각만 하면 진짜 망상일 수 있지만 기간까지 설정하고 이걸 위해서 뭔가 내가 이걸 갖기 위하면 분명히 일단은 돈이 필요하고 대부분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행동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요거 하다 보면 팀이 만들어지고 매출이 생기고 개통이 생기고 그러면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꿈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게 목표예요.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근데 이거를 또 목표도 다이아몬드, 예를 들어서 우리 NR 커뮤니케이션의 1차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직급을 달성을 하는데 언제쯤 갈 수 있을까? 또 기간을 안정하고 막연하게 너무 길게 뭐 한 5년, 10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너무 길게 느슨하게 잡으면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10년 동안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의 파트너는 에메랄드를 10년 동안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에메랄드 4명이 나와야 되니까 2명씩.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너무 늦기 때문에 파트너의 꿈까지 덩달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꿈은 너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다이아몬드를 갑자기 1개월 안에 가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마시고 좀 현실적으로 그래도 내가 진짜 열심히 하면 조직을 만들고 하다 보면 못해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꿈은 일단 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스폰서님과 자세히 상담하시고 어쨌든 대략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다이아몬드라는 직급 지금 2021년이니까 2024년 한 12월에 한번 가보겠다. 9월쯤에 도전하겠다. 정확하게 30일 이렇게까지 해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3, 4차 마감에. 그러면 이 기간 안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 2024년 9월 29일까지 놀고 있다가 갑자기 다이아몬드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그러면은 이 전 단계인 에메랄드를 갈 때까지는 에메랄드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못해도 2023년 한 1월까지는 달성해야 되지 않을까? 좀 현실적으로. 그럼 내가 2022년 한 6월까지는 이거 너무 길게 잡은 것 같긴 한데 아직 골드도 안 되신 분들 예로 들어서 루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내가 루비는 뭐 팀이 없어도 갈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못해도 한 4명 정도의 파트너와 함께 진짜 팀을 만들어가면서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같이 한번 성장하고 성공해서 이 루비들이 돼서 내가 에메랄드를 갈 수 있게끔 내가 후원을 하고 이 사람들도 4명의 파트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략 한 10명에서 12명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 다이아몬드 직급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못해도 이 사람들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가기 위해서는 한 30명 정도의 조직을 내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단계적으로 설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시작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 1차적인 목표인 다이아몬드를 설정해 놓고 나서 중간 단계를 설정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부터 이렇게 일반적인 방향으로 설정을 하시면 굉장히 현실에 맞추시게 됩니다. 진짜로. 내가 개통 요 정도쯤 되면 요 정도 해가지고 루비를 마감할 수 있겠지? 조직 몇 명 정도 만들어지면 에메랄드 좀 도전할 수 있겠지? 이건 사실 도전이 아니에요. 현실에 맞추는 거지. 바깥에 현실에 맞춰서 사는 그 사람들이랑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미래를 앞으로 땡겨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꿈꾼 거를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타협해 가면서 그때그때 맞춰가면 안 된다. 내가 설령 조직이 한 명도 없어도 3년이면 반드시 나는 이대로만 한다면 다이아몬드 갈 수 있고 조직을 만들 수 있어라는 여러분들의 스폰서와 시스템을 믿으시고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만들어집니다. 걱정 마시고 스폰서님들과 아주 디테일하게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만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결단이 옵니다. 결단.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성공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가장 흔한 연초에 계획 세우는 것들 중에 하나 뭐 있습니까? 연초에 뭐가 있죠? 담배 끊겠다. 금연. 살 빼겠다. 다이어트. 또 뭐 있죠? 영어. 영어도 있죠. 3대장. 누구나 다 꿈꾸지만 3일 이상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근데 누군가는 해낼 거예요. 해낸 사람들은 뭐가 있냐? 여러분들과 그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결단의 차이죠, 사실. 결심은 다 합니다. 해봐야지. 결의결단, 결의결심 정도는 다 해요. 한번 해봐야겠다. 올해는 진짜 반드시. 근데 딱 2일날 밤쯤이 되니까 이제 또 야식이 막 냄새가 나고 너무 배가 고프고 갑자기 영어 오늘 또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녹음한 거 보내야 되는데 너무 귀찮고 유튜브 보다 보니까 너무 알고리즘의 매력에 빠져있고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결단은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끊는 거예요. 딱 끊어내는 겁니다. 보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각화가 필요한 거죠. 냉장고 문 앞에다가 성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몸짱 사진, 내가 워너비로 삼고 있는 몸짱 연예인 사진을 예를 들어 붙여놓는다. 다이어트를 꿈꾸시는 분은. 그러면 냉장고 문을 딱 열다가도 딱 보는 거죠. 뭐 핸드폰으로 배달시키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핸드폰 배경화면에 몸짱 사진을 딱. 아니면 내가,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안 하기는 하는데, 저는 이런 걸로는 잘 동기부여가 안 돼서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예전에 이제 그 약간 첫사랑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사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붙여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지금 나이도 많이 이제 찼고, 내가 수입도 조직도 내가 원하는 수준의 성장이 딱 멈춰 있는 상태로 만약 그 사람을 지금 또 만나면 솔직히 말하면 진짜 끔찍한 거죠. 그 사람한테 당당하게 이젠 내가 뭔가 자신 있으니까 한번 나랑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사귀어보자, 결혼해보자 이런 얘기가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계속 시각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하게끔만 만들면 돼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하고 싶지만 좀만 참자, 먹고 싶지만 좀만 참자, 이게 되면 여러분들 결단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고게더라고 합니다. 이거를 실천해 가면서 여러분들 혼자의 힘만으로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자는 어떻게 보면 약속인 거죠. 행동 강령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걸 하나씩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내가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고, 자면 어떻게 돼요? 꿈은 꾸긴 꾸겠죠. 이룰 수 없는 꿈을.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곳에 환경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성공은. 성공할 수 있는 그래도 가장 근접한 환경에 여러분들을 계속 노출시켜야 되는 거죠. 그곳이 바로 이 센터에 출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행사장에 참여하는 거고. 일단 출근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출근을 왜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시간 아까우니까. 뒤에 다 나와요. 왜 출근을 해야 되는지. 출근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안 잘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잘 수도 있죠. 누군가는 집에서 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뭐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강의를 만약 듣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센터에 와서 미팅을 할 생각을 먹으시면 제 강의는 성공한 거죠. 어쨌든 출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뭐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일을 하고 미팅을 하고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뭔가 성공으로 가는 방향에 좀 더 근접한 곳이 출근하는 이 센터가 맞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있는데 하기 싫으니까 늦게 나오고 잘 안 할 뿐인 거지. 저도 근데 똑같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하시는 거예요. 몇 시까지 한번 와보겠다. 독서 토론은 아니고 이제 아침 모닝 미팅 10시까지 보통 10시에 이제 같이 모여서 하니까 그때까지 어떻게든 출근해서 해보겠다. 그런 것들을 혼자의 약속으로는 나는 나약하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스폰서님과 약속하는 거죠. 이거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만원빵 하세요, 만원빵. 지각하는 사람 만원 몰아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점심 사기가 됐든 뭐가 됐든 돈이 아까워서라도 처음엔 하게끔이라도 만들어야죠. 오늘부터 할까요? 서영교사님? 어쨌든 그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와서 해야 될 것들. 사실 이게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일이 아니에요. 돈 벌리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안 하면 분명히 결과가 만들어준다. 그래서 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워낙 성공에서 벗어난 일반적인 사람들 저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공자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책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습관화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가 맨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집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성공에 가는 길과는 전혀 반대의 길인 거를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 하루에 또는 1년에 적고 많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책을 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책을 읽었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만 성공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책을 다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 뭐 단순하게 그래? 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라도 책을 읽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삐뚤게 그냥 싫어 나는 책 안 읽고도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일단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성공한 사람들은 다 책을 읽었다니까 한번 해보자. 이 성공하는 습관을 성공자들도 다 평범한 사람들로 시작했는데 하나씩 그런 습관들을 성공하는 습관으로 바꿨기 때문에 성공자의 대열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다 보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없는 거를 창조하는 무슨 발명가가 되라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의 행복, 내 안에서의 꿈을 성공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성공한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여기 오시면 그래서 이러한 강의가 돌아갑니다. 지금 사실 센터가 지금 여행들도 가신 것 같기는 한데 센터가 지금 강의가 안 돌아가게끔 사업자들도 많이 지금 모이지 못하게끔 만들었는데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 그린그룹에서는 다시 한번 강의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게끔 만들었어요. 사실 강의 듣는 거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없습니다. 별로. 저도 지금 어제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약속했으니까. 근데 해야지 성공하는 게 맞잖아요. 들어야지 성공하는 게 성공의 방향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내가 흐트러질 수 있는 마음을 강의로서 잡는 거예요. 저는 성공자가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고만 있어도 아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뇌한테 전달하는 거죠. 네가 지금 집에 퍼져 있는 것보다는 이 강의를 듣는 게 네 인생에 훨씬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언제일진 아무도 모르지만 제 강의일 수도 있고 제 강의를 여러분들의 한 달 내내 이루어지는 강의를 내내 들을 때도 잠만 자고 지겹기만 했었던 그 강의에서 어느 타이밍에 강의를 듣고 딱 깨우침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계속 듣고 있어야지 언젠간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강의는 꾸준히 들으셔야 된다. 네 번째, 이러한 교육이나 행사에 100% 참여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사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나오려고 보면 갑자기 뭔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빨래도 해야 되고 시장도 봐야 되고 그리고 뭔가 오늘 치러야 될 모든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스폰서님들께서 이 전제 조건이 스폰서가 주관하는 이죠. 처음에는 스폰서님이 만약에 오늘 11시에 이 강의가 돌아가고 이용주 사장님이 성공의 8단계 강의를 하니까 한번 참여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인드를 한번 끌어올려 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로모션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설령 집에 밀린 빨래가 있어도 청소를 완전 그냥 막 먼지가 굴러다녀요. 그래도 내가 10시에 일어났으면 부랴부랴 정리하고 가급적이면 참석해보는 거예요. 그거 먼지 굴러다닌다고 오늘 밤에 가서 해도 되잖아요. 갑자기 강의 들으려고 하니까 안 하던 청소를 갑자기 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핑계입니다 다 솔직히 생각하면 해보시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는 거죠. 다섯 번째, 그리고 자사상품. 우리 NR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자사상품 100% 활용. 저는 이거 자부하는데 진짜 잘합니다. 마스크 여태까지 20번도 안 써봤는데 저는 마스크팩을 그린그룹 최초로 구매했고요. 마스크팩 말고 뭐죠? 루비 마스크 160만 원짜리. 돈도 별로 못 벌면서 죄송합니다. 사실 그게 제 한 달 수당에 맞먹는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써보고 내가 써봐야지 파트너한테 프로모션 할 수 있고 파트너 사람도 쓰게끔 하고 괜찮아야지 팔릴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내 상품이니까 쓰는 거죠. 저거 자사상품 진짜 매일이 아니더라도 세보면 아무리 적어도 40가지가 넘고 50가지는 됩니다. 건강식품만 해도 10가지가 넘어요. 엄청 많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리고 제일 잘 먹습니다. 꾸준하게. 오메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MSM도 잘 먹고 있어요. 이은택 사장님 보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내가 해야지 일단 뒤에 나오는 복제에서도 소비 복제도 되거든요.
핸드폰만 열심히 쓰는 조직 만들면 물론 안정적이긴 한데 매출 되게 적습니다. 생각해보면 꽤 오래 걸려요. 내가 수입이 되는 데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필요한 상품 브랜드 체인지 해가지고 자사상품 100% 활용을 해서 내가 진짜 느낀 게 있어서 프로모션을 해야 여러분들의 파트너도 쓸 거 아니에요. 먹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입도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일단 그런 걸 제쳐놓고서라도 우리 거니까 아껴보자는 거죠. 자사상품 애용 100%. 제가 유일하게 잘 안 하던 게 약간 커피. 맥심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99.9%라고 맨날 말씀드렸는데 맥심 커피도 요즘 거의 안 먹잖아요. 어포드인 카페, 우리 커피 엄청 잘 먹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이제 친교. 시간 너무 많이 뺐는데 친교입니다. 이 센터에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스폰서 파트너 사장님들과는 사실 일면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다가 같이 한번 성공을 해보겠다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제 스폰서 파트너들은.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생각이 달라요.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짬뽕 먹고 싶을 거고, 나는 저는 김밥 천국에서 김밥 먹고 싶은데 옆에 이제 궁중식당인가? 거기 가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한번 친해져야지 뭔가 일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데 일이 만들어질 리가 없잖아요. 물론 그 과정은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하나 둘씩 친해지는 과정, 친교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나중에 강의가 됐든, 우리 같은 경우 사실 엠보임보다는 통신 쪽이 강하고 엠보임이 조금 약간은 취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이제 다른 그룹에 엠보임 같은 걸로 뭐 수강생을 40명을 만들었다든가, 뭐 조직 지금 공부방을 막 뚫고 있다든가,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베풀어야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센터에 계신 분들이랑 그래서 최소한의 인사, 출근을 하셨을 때 인사하고, 지금은 악수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목례해가지고 인사하는 것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와서 또 청소하고, 그런 센터에서 같이 뭔가를 할 때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친교 활동이에요. 그런 것들을 같이 했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받고 성공 확률은 높아지더라. 그런 고개더, 결국은 고개더는 능력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책 하루에 30분 읽는 게 능력이 필요한 일입니까? 강의 1시간 듣는 게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 다 압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력과 결국 시간을 어디다가 투자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하기 싫고 귀찮은 일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그냥 하기 싫은 거니까 핑계대지 마시고 그냥 하기 싫다고 말씀을 차라리 하세요. 근데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지 성공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와서 한번 해보는 거죠. 스폰서들도 대단한 능력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몇 년 더 빠르게, 며칠, 몇 개월 더 빠르게 와서 이것들을 꾸준히 해가지고 습관이 배긴 사람들일 뿐이에요. 단순히.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씩 성공 인자들이 생기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조직이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스폰서님들 무시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러면 그런 결단이 이제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잠깐 묵혀놓고 하기 싫은 것들을 꾸준히 해가지고 이제 내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하시면 이때부터 명단 작성을 시작하는 겁니다. 성공을 하긴 해야겠는데 여러분들 저희는 능력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못합니다. 이 사업은 죽어도. 개통을 한 달에 100대 하든 1000대 하든 내가 수입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분명히 성공하기에는 분명히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명단. 함께 누구와 할 것인가. 이 좋은 비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서 그 사람도 돈 벌고 그 사람들도 꿈을 꿀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그냥 사는 대로 사라지는 사람들한테 꿈이라는 걸 전달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사명감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꿈부터 빨리 꾸고 오시고 주무시고 오시라는 게 아니라 꿈 빨리 세팅하시고, 100개를 적었는데도 가슴 뛰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101가지, 102가지 다시 적으세요. 진짜 가슴 뛰게 만드는 거 생길 때까지 계속 생각하시고 인지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러다 보면 같이 성공을 해야 되니까 명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명단 중에서 제 경험상도 그렇지만 제가 진짜 사업을 할 것 같다, 이 사람은 진짜 괜찮다라고 싶은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대부분
사업을 절대 안 하더라고요. 죽어도 안 합니다. 저를 보고 안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뭔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하여튼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너무 평범하고 이 사람이 성공할 거라는 걸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막상 이 일을 전달을 하면 뭐 만만해서 전달하는 사람도 솔직히 있겠죠. 근데 하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명단을 적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왠지 할 것 같고 내가 전달을 했을 때 될 것 같은 사람들 위주로 적다 보니까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4년제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 얼굴이라도 스쳐봤고 같은 과를 나왔고 동아리 나왔고 한 사람들 다 적어보면 아무리 못해도 솔직히 500명 나옵니다. 초등학교 앨범 찾아가지고 다 적으면 솔직히 500명 안 나온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시대랑 달라서 초등학교 요즘 뭐 30명 되나요? 한 반에? 우리 때는 50명 넘었거든요. 10반 넘었고 6학년 때 애들만 다 해도 500명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50명밖에 안 써지는 이유는 다 이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얘는 못할 거야. 얘는 안 될 거야. 얘는 될 것 같아.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일단은 무작위로 무조건 쓰시는 거예요. 쓰고 나서 스폰서님과 상담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명단 전달하는 것도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내가 얘한테 전달을 아쉬운 소리까지 해가면서 전달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의 성공의 길이 맞아요. 바른 길이에요. 스폰서와 상담하신다면. 근데 저는 가장 먼저 나온 파트너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저희 어머니잖아요. 제 어머니를 제가 제 나이만큼 봐왔는데 진짜 성공할 사람일 것 같아서 명단에 적었을까요? 그냥 적은 거죠. 적으라니까. 근데 하시잖아요, 사업. 저랑 지금 뭐 물론 개통이나 이런 거는 젊은 분들보다 못 미칠 수 있지만 저와 무려 8년 이상을 사업하는 분입니다. 나름의 노하우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 적어봐야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적고 나서 하나씩 분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걸 적어놓고 하나도 안 보고 있는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인맥별로 일단은 분류하는 거예요. 인맥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친구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동기, 군대, 여기 가족도 이제 저는 친가랑 외가를 구분했거든요. 외가.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쭉 분류별을 하는 거예요. 인맥별로.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친구 애들이 같은 중학교 간 사례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같은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팀을 만들 때 여기 이쪽 보이나요? 팀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친구 한 명을 초대했는데 초등학교 때 애들 대부분이 중학교 같이 올라왔어요. 물론 헤어진 친구도 있겠지만 근데 초등학교 친구 한 명을 이 A 쪽에 명단 분류를 했는데 초등학교는 B에 예를 들어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초대를 했다. 두 라인이 만난다. 두 라인이 이렇게 양쪽을 펼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친구들도 명단에 적고 초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 있는 친구인데 여기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도 알고 있는 친구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스폰서 탓을 할 수도 있고 이 친구 왜 여기다가 안 달았냐 막 할 수도 있고 이 친구는 왜 여기 안 달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고 그리고 양쪽 시작부터 양쪽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게 사람의 능력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사람이 케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사람이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이 채 되지 않는데요. 1.6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노하우를 갖출 때까지는 그리고 이 사람도 내가 직접 초대하지 않았는데 스폰서가 초대해가지고 뭔가 팀이 만들어지는 느낌을 통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일단 70% 이상의 에너지를 쏟는 거죠. A라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속에서 주로 이제 소비 쪽 위주긴 하겠지만 어쨌든 30% 정도의 B라인 명단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이 90%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맥 분류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친분도를 분류합니다. 친분도. 요거 좀 잠깐만 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친분도는 A, B, C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 최고급 한우도 아니고 등급을 나누는 게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뭐 저희만 아는 거니까. 이건 어쨌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단 내가 생각하는 이 친구랑 나는 적어도 베프야, A. 엄마랑 저는 A겠죠. 네, A여야 돼요. 웬만하면 A셔야 됩니다. 네. 가족들은 웬만하면 A입니다. 왜냐하면 막 뭐 예를 들어 내가 엔텔레콤 개통해 주세요 해도 싫어도 해주는 사람들을 보통 A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 베프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보통 A에 적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쓰디 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생각보다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저희 정도 세대가 되면 되게 따지고 요금제 따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은 그냥 뭐 해달라면 뭐 위약금 좀 내서라도 잘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건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스폰서님과 상의해서 A, B, C를 나름 분류하시는 거예요. 원래 혼자 하시는 건데 같이 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B는 그래도 인사 정도는 하고 간간히 연락하는 사람 정도로 보시면 되고 최소한 얼굴은 기억하는 수준. C는 얼굴이 가물가물하고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내가 어쩌다 한번 가는 슈퍼일 수도 있고 뭐 편의점 알바일 수도 있고 뭐 커피숍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고 미용실 사장님일 수도 있고 세탁소 아저씨일 수도 있고 그런 명단들 C입니다. 뭐 내가 중고거래로 한 번이라도 네, 잘 쓰세요 하면은 이제 C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일단 뭐 전화번호 뭐 서로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이 명단에서 콜드 컨택도 의외로 많이 합니다. 엠보잉 같은 거 상품권 주기도 하고 명함을 주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ABC를 분류해서 A 명단은 주로 선소후사 하는 거예요. 선소후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쓰게끔 만들고 나서 나중에 정보 주는 겁니다. 사업은 나중이고 일단 써줄 사람도 필요해요. 사업할 사람들만 다 생기면 우리나라 택시는 누가 운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할 사람보다는 일단 소비를 해줄 사람, 소비로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가족들은 대부분 일단 소비. 가족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의 행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상을 너무 잘 알아요. 네가 무슨 사업이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소비만 그냥 내가 이거 해서 실적도 좀 필요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해줘 하면 그래도 해줄 사람들 A명단. 근데 사람들의 욕심이 A명단들이 가장 소중하고 친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을 보통 하고 싶어 하죠. 저도 A명단 때 정보부터 줬다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8년째 연락 안 된 사람 있습니다. 친구 중에. 아이폰 죽어도 개통 안 하겠다더니 바로 헤어지고 나가서 보란듯이 대리점에서 아이폰 개통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야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하나 해줘라. 내가 하는데 하나 해줘라. 그렇게 해서 써줄 사람은 A명단.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욕심이 분명히 좀 들어가겠지만 가급적이면 스폰서의 얘기를, 경험을 존중하셔서 따라가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성공에는 분명히 가깝다는 거. 근데 스폰서들이 해보세요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스폰서 탓은 하지 마시고 그거 한번 거절 맞았다고 적어도 집에 가지는 마시라는 거.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BC 명단은 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실 진짜 초대 명단입니다, 사실.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친분도랑 갑자기 그냥 어쩌다가 한번 내가 미용실 한번 딱 갔는데 갑자기 사업 정보를 막 주고 처음 간 미용실에서 갑자기 사업해 보실래요? 물론 그렇게 먹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라 그러죠? 네, FRM이라든가 친분을 쌓으시는 거죠. 전화가 가능한 사람은 전화해서 간간히 안부를 좀 묻고 스폰서와 상담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있다, 일자리를 잃었다, 아니면 뭔가 다른 아이템을 알아보고 있다, 이런 사람들 있으면 바로 그냥 덥석 물지 마시고 그렇구나, 나도 지금 좀 고민 중이야. 그래서 나중에 스폰서님과 상담해보고 이 친구가 이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상담하셔서 사장님도 고민해보시고 전달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나 이거 하고 있는데 해볼래? 이렇게 바로 나가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먹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I타입.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노하우가 필요하니까. 근데 대부분은 이 FRM을 통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연락을 해서 잘 지내나 상황이나 근황 파악 그리고 수입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부분, 부업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서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진짜 시간을 잘 조절해서 하려고 했는데 늘 이렇게 되네요. 네, 굉장히 절제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아무리 강의를 못했어도 미팅만 잘 하시면 됩니다. 사실 명단은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스폰서의 노하우를 존중하셔라.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초대를 하게 되는데, 초대는 제일 중요한 거는 확신과 확신이 있으면 선물 주는 마음으로 이 사업 정보 전달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정보를 줘서 이분이 만약에 사업을 해서 제대로만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시면 수입도 되고 조직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분들이 원하는 꿈을 반드시 이뤄줄 수 있는 충분한 아이템이고 비전이 있는 사업이다라는 걸 확신하시면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줄 수 있죠. 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주셔야 되는데, 뭔가 돈 벌 목적과 이런 게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약간의 내 욕심이나 이런 걸로 주다 보면 선물 주는 마음이 아니라, 이게 뭐 약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영물이라고 하니까 꼭 내가 단순히 물질을 바라고 정보 전달을 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게 좀 보이나 봐요. 네, 실제로 사람은 보인답니다. 그래서 얘가 좀 눈이 좀 맛이 갔다. 이상하다. 뭐 열정적인 눈이 아니라 그냥 좀 뭔가 약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저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선물 주는 마음으로 초대해라.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선물 주는 마음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센터를 통해서 출근하셔서 미팅하시고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때 사실 진짜 초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게 마음처럼 잘 됩니까? 일단 뭔가 비전 받고 뚜껑 날아가면 일단 이거부터 해야지. 일단 내가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초대는 무슨 초대야. 그냥 내가 만나서 뭐 호프집에서 풀기도 하고 달력 찢어가지고 동그라미도 그리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열정적인 건 이해하는데 확률적으로는 분명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그 엄청난 에너지, 열정을 잘 갈무리해서 초대해야 결과가 높게 나온다. 그리고 스폰서와 반드시 상담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제가 요즘 그룹장님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인데, 이 FRM, 어쨌든 초대를 하는 단계에서 FRM을 진행을 하는데, F는 뭐냐면 패밀리 프렌드, 근황 파악하는 거고, O는 아큐페이션이라 그래서 직업, 직장, 그리고 R은 레크레이션, 그래서 이제 내 여가 활동, M은 이제 머니, 내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를 그냥 막연하게 취조하듯이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티나니까. 그래서 뭔가 내 나름껏 이제 고민하셔가지고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막 티나게 막 하면은 다 티납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너무 티날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하면 또 목적을 너무 잊어버릴 수 있어요. 목적을 잊고 그냥 막 떠들다가만 끝난 거죠. 그건 FRM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이 친구한테 뭔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든가 다른 걸 찾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요즘 뭔가 하여튼 그런 내가 원하는 답을 그래도 얻어내야지. 그걸 한 두세 번 정도 진행한 다음에 이쯤 됐으면은 초대 멘트를 한번 던져봐도 되겠다라는 그 답을 얻을 때까지 내가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스폰서와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를 하셔야 확률이 높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호기심을 유발해서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건데 그게 쉽냐고요. I타입들은 그게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I타입들이 그런지도 몰랐고 제 성격이 워낙 조용하니까. 그래서 DISC 성향 같은 거, 성격 분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공부해 보세요. 뭐 S타입은 어쨌든 도움 요청 같은 거에 좀 약하니까 여기 와서 나 좀 하나만 도와주라 이럴 수도 있고, D타입은 그냥 밥 먹자고 해서 초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초대가 되고 나면 이제 쇼더 플랜을 하게 됩니다. 쇼더 플랜은 기본적인 가장 큰 원칙은 호일러 법칙입니다. 호일러 법칙. 호일러 법칙은 쉽게 말하면 제3자를 활용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를 제가 갑자기 이 사업이 비전이 있다라고 어머니한테 얘기해봤자 그때 당시에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맨날 집에서 하루에
거의 20시간씩 게임하고 24시간 중에 20시간 게임하고 잠은 3시간 자고 밥은 컴퓨터 앞에서 먹고 막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대박 정보가 있으니까 사업 한번 해보겠다라고 어머니가 얘가 드디어 걔가 천선했구나라고 하실 것 같죠? 미쳤구나. 얘가 미친 다단계에 빠졌다, 사이비에 빠졌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령껏 아까 말씀드린 FRM 잘하시고 초대하셔서 내가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3자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여러분들의 스폰서고 여기에서 강의하는 강사들이죠. 그래서 강사들의 성향도 좀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고 스폰서와 스폰서님과 굉장히 깊게 상담하시고 그래서 뭘 하시게 되냐면 정보를 적게 돼요. 초대자 정보 종이가 있거든요. 양식에 따라서 이 사람 나이가 몇이고 전화번호 몇이고 최대한 그런 걸 FRM을 통해 가지고 최신 정보를 적게 되는데 이거 적는다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실 기분 나쁜 일이지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여러분의 초대가 잘 되고 쇼도 플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될 확률이 높은데 막연하게 그냥 초대할 수 없잖아요. 확률을 높여야지. 나중에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설령 얘기한들 풀면 되죠.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우리 같은 조직, 팀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될 일이지 이거부터 기분 나쁘신 분들은 사실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 진짜 기분 나빠서 끝까지 못 적으시면 막 초대하세요. 여러분들 스폰서님과 상담해서 막 초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확률이 엄청 떨어질 거예요. 나와도 문제입니다. 여러분처럼 막 초대할 거니까. 강의도 안 듣고 이거대로 안 하고 막 초대해가지고 그냥 이제 돗대기 시장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되죠. 그래도 뭔가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안 되니까 딱 우리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나와 정반대인 사람, 성향도 반대고 살아온 삶도 반대고 완벽하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틀이 필요하고 그걸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최대한 그 시스템대로 해야지 일관성 있게 우리가 성공이라는 한 방향으로 가는 건데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일단 성공의 방향에서 팀에서는 일단 이탈한 거예요. 골키퍼가 자리 비운 거죠. 옛날에 김병지 보셨죠? 네. 김병지가 그것 때문에 국대를 못 해가지고 맨날 이훈재가 골키퍼 나와가지고 이훈재만 엄청 떴잖아요. 네. 김병지도 물론 능력이 탁월한데도 이훈재를 히딩크 입장에서 기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초대가 돼가지고 하다 보면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일단 나눠집니다. 반응이. 근데 이제 중간에 애매모호한 중간이 있어요. 중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저도 그랬지만 이게 거의 60%고 긍정 20% 부정 20% 정도 되는데 전부 다 후속 조치를 해야 돼요.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필요 없습니다. 긍정이면 긍정인 대로 나가자마자 전화 걸고 막 사람들한테 뚜껑 열려가지고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내 반응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안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긍정이 사실 제일 위험합니다. 부정인 사람은 어때요? 입단속 안 하면 나가자마자 또 전화하죠. 용주 이상한 거 한다. 그건 그거대로 또 무섭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입단속. 네가 들은 정보가 너는 정말 싫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일이다. 적어도 내 인생은 바뀌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직접 이걸 듣고 나서 판단하게 할 일이지 네가 부정적으로 봤다고 해서 네가 본 것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내 입으로 거절받아도 내가 받을 거고 욕을 먹어도 내가 먹을 테니까 그 사람이 직접 판단할 기회는 줘라 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단속시켜 놓지 않으면 다 전화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인맥, 중학교 인맥 다 초토화 시켜놔요. 그럼 여러분들의 명단이 500명, 100명씩 날아갑니다. 사업 속도가 엄청 더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드시 입단속을 하시고 이 중긍정적인 사람은 사실 뭐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니까 전화는 잘 받는데 오라고 하면 또 안 와요. 또 이 강의 듣자고 하면 또 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일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회색 분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전달하시고 이 쇼대 플랜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툴이라는 걸 쥐어서 보내셔가지고 책 바꿔주시고 책을 핑계로 또 만나시고 책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초대하게끔 하고 어떻게든 해서 다시 한번 스폰서님, 제3자, 호일러 법칙으로 어떻게든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이해되시죠? 네. 중요한 건 후속 조치는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골든타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초대되고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재초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이게 안 될 것 같다, 재초대가 죽어도 안 되게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만나기라도 하세요. 찾아가서 스폰서님과 상담해서 만나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시는데 만나셨으니까 또 그 술자리에서 제가 쇼더 플랜 해야겠죠. 통신 비전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해야겠죠, 술자리에서.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돼요. 부정이 더 심해집니다. 그때는 그냥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해야 됐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다든가 그런 동기적인 부분에서 그 사람이 그리고 어디서 부정이 생겼는지 뭐 네트워크가 싫다더라, 다단계에 피해본 사례가 있다더라, 그런 것들을 잘 묵묵히 들어주고 반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고 스폰서님과 다시 상담하고 하는 겁니다. 일단 만나는 시간부터 다시 48시간은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님과 다시 상담해서 48시간 이내에 다시 와가지고 들어보자. 가능하면 재초대. 죽어도 또 오기 싫다. 다시 만나는 거예요. 툴 바꿔주고 이거 한번 봐라. 이번엔 또 뭐가 문제냐. 부정 또 들어주고 가만히 들어주고 나서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그랬었다. 다시 한번 스폰서님과 상담하셔서 또 48시간 이내에 재초대 또는 재만남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순간 이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꿈이 명확해야지 그걸 끊임없이 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진심 전달이 될 겁니다. 아, 얘가 진짜 다단계는 아직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얘가 뭔가 하는 게 진심이 있구나. 적어도 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가서 스폰서와 단판을 지어서라도 빼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까지라도 하셔야죠. 그게 사실 후속 조치입니다. 이런 말하는 저는 되게 잘할 것 같죠? 저도 이걸 못했습니다.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면 하실수록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기 싫은 일이고 민망하고 갈 때 너무 싫습니다. 아, 내가 얘를 만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싶은 생각 많이 드실 텐데 꾹 참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안 됩니다. 후속 조치 안 하면 사업자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상담은 계속 하시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상담은 사실 이 부분에서 계속 이 초대자를 후속 조치하는 것 말고 이 과정에서 내가 마인드가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후속 조치 받으면서 상담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얘가 왜 안 되지? 초대가 왜 다시 안 되지? 아, 내가 아직 꿈 세팅이 제대로 안 됐구나. 내가 아직 결단이 안 돼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려고 하는구나. 아, 이래서 명단을 다 적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시 상담하시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사실은 복제까지 하셔야 되는데 아직 뭔가 안 돼가지고 안 되면 2단계로 가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파트너가 그래서 나왔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이 모든 모습들, FM적인 이 모든 모습들을 복제시키면 돼요. 아까 그래서 소비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내가 이 커피, 맛없는 커피, 죄송합니다. 저는 어포드 카페가 좀 맛이 없더라고요. 나는 맥심이 좋은데 이걸 왜 먹어야 되냐 할 수도 있죠. 근데 나도 먹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도 맥심 먹으면서 넌 이거 먹어 할 수는 없잖아요. 전 그래서 지금 당당하게 100% 말씀할 수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순비누도 그죠. 비누도 이제 다이소 비누 쓰다가 이제 순비누도 100%, 100%입니다. 그러니까 복제를 여러분들부터 하셔야지 100%가 돼요. 지금 제가 시간을 5분 오버했는데 한 1, 2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해야지 여러분 파트너도 그대로 따라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생각해보세요. 나는 안 하면서 저 사람은 FM대로 하기를 바란다. 이거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하기 싫은 거 안 하는데 저 사람은 나는 하기 싫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조직이 되게 이쁘게 만들어지길 바란다? 조직이 수입이 되길 바란다?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불성설이죠. 네. 여러분들부터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파트너들한테 적어도 명분이 생기고 그 파트너들도 어느 순간 그 뜻을 이해하고 하게끔 만들 수 있고 그러면은 내 것처럼 하기 시작하고 그래야지 온전한 복제가 되기 시작하고 온전하게 성공의 8단계를 여러분들이 8단계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단계가 맘먹고 하면은 3개월도 안 걸리는 단계인데 이거 진짜 복제까지 되는 단계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여러분들 하기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최대한 분배를 잘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 지금 이제 또 2주 동안은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또 진행이 될 텐데 저녁 타임에도 있고 또 내일 아침에도 또 이렇게 계속 그린그룹은 교육을 활성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회로 삼으시고 2주 동안에 그냥 퍼져가지고 다시 한번 마인드가 바닥이 가는 게 아니라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업 시켜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1년의 중간을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성공의 8단계대로 진행하셔서 결과 만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